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코너인데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9년 마지막 월요일 저녁입니다. 네, 여러분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방송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문희상 의장이 국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의장석 통로까지는 확보를 한 것 같네요. 지금도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공수처법을 놓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상황? 혹은 전망을 미리 좀 해주시면요. 오늘 극심한 혼란, 그리고 몸싸움 이런 것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아마 국회의장은 지난번 선거법 때처럼 네. 질서유지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좀 끌어내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네. 적시되어 있는 행위를 지금 저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년, 7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는데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벌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조대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같은 상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뭐 대기실에서 의원님께서 그 화면을 보여주시던데 네. 몸싸움하는 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고 왜 국회에서 정치로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없을까? 또 토의하고 그다음에 투표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당은 뭐 군소정당은 또 더 노력해서 다음에 국민의 마음을 더 얻어서 결과를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 그게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게 선진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 되는 부분들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그리고 국회 이 한 해가 마치는 2019년이 마감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총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당으로서는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네. 그건 왜 그래? 다수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300석 중에서 내가 우리 당이 10석만 얻어도 모든 회의를 방해할 수 있고 모든 표결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면 총선 때 굳이 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석이라도 더 많은. 그래서 151석을 얻은 정당이 네. 모든 법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소수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3 동의를 얻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마지막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몸으로 6탄으로 저지하면 총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저희 공수처 관련해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문자를 주고 계세요. 1927번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세요. 공수처는 꼭 신설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주용성님.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경고의 문자. 8294번님. 공수처 꼭 만들고 한국당이 똑바로 해서 다음 정권에 잘 사용하세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4189번님. 그런데 꼭 필요한 국회의원들은 빠지나요? 아마 이게 지금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수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4+1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이 있고 또 권은희 의원이 또 새롭게 냈어요. 수정안을. 그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안 수정안은요. 먼저 표결이 들어갈 텐데요. 원안과 다른 점은 뭐냐면 공수처 검사에게는 기소권을 주지 말자. 네. 그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는데 수정안부터 표결되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그걸 반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 처리되고요. 네네. 곧바로 이제 윤소아 의원 외 155인 156명이 낸 원안 투표가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어제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계속 국민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고 헷갈리는 게 네.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 300명이 아니라 295명입니다. 네. 그러면 295명의 과반 148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48명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과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75표를 확보하면 이제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295명이 참석
그 의결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148표가 나와야 된다 네네.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네. 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공수법안 지금 4+1 안에 올라가 있는 법안과 최근에 새롭게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수정안이 왜 나오겠습니까? 수정안이 나온다는 거는 원안에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 이분들도 지금 그 여당하고 거대 여당이 양대 이제 거대 두 정당이 여야를 나눠서 네. 설 공간이 없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이분들도 생존의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여당하고 이 선거법을 받고 공수처법을 주기로 이렇게 네. 이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야합을 한 거예요. 밀실에서 꼼수를 부리고 네.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막상 이제 선거법을 받고 나니 공수처를 원한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다. 독소조항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수정안을 계속 내는 거 아닙니까? 원래 최초에 공수처법을 만들게 된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든가 대통령 친인척 수사 네. 이런 걸 잘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조국 사건을 보면서 과연 공수처란 법을 만들면 정말로 이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지 않도록 네. 기존에 있는 권력하고 떼놔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공수처가 대통령의 이 권력 친위 부대가 돼가지고 이거 도리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조사하는 거 맞고 이 수사하는 내용 전부 다 보고받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 이런 걸 우려해서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서도 수정을 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많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조항들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이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지한 상황,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인지한 것을 공수처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논란을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소조항이라는 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보는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이 되면 네. 그것은 공수처로 넘겨라 하는 거예요. 네네. 취지는. 네네.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대상이 왜 되고 공수처가 왜 나옵니까?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가 뭐 스폰서 검사라든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정작 시간을 질질 끌다가 지금 뭐 이렇게 유야무야 됐잖아요. 네네. BBK 같은 경우도 검찰이 덮었다가 다시 검찰이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 비리가 나온다면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본인이 뭉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검사 관련된 거예요. 네. 넘겨라. 그리고 유야무야하고 시간 끌고 할 수도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해왔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은 고위공직자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요 또. 그런데 검사들을 누가 수사하느냐 안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치외권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검사가 뭐 도피성 해외 유학 갔다가 이제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자기들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이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글자 단 하나라도 법안에 나온다면 한 글자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 눈물로 호소를 하니 법안 한번 읽어보시고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제 야당에서 야당이나 또 민주당의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나 우려하는 국민들이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탄핵을 거치면서 대법원장도 지금 그 구속돼서 사법 처리 받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실은 그 저는 좀 딴 얘기지만 이번 판사가 조국 그 뭡니까 저기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죄는 있는데 분명한데 어쨌든 도저히 우려가 없다고 풀어주면서도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전부 다 봐라 이번에도 망신 주기 했다 죄가 없는 걸 억지로 했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이제는 정치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렇게 공격을 받고 하니까 네. 자기가 이제 죄는 있으되 이제 앞으로
더 이번엔 기각됐지만 다음에 이 검찰이 더 보강해가 올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조국의 죄가 더 여실히 드러나면 그때 청와대도 직설이 못할 때 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 있는 김학의 사건이나 뭐 과거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검찰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검찰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이 검찰은 수사를 하는데 자꾸 여당에서 네. 정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하는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정조준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조대현 위원장과 정치 정조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잠시 말씀드리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앉아 있죠.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고 본인들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퇴장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황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지금 상황 같으면은요. 네. 원래 의결 정족수 148명이 투표를 해야 네. 가결되든 부결되든 하는데 그게 좀 첫 번째 문제였어요. 저는 과제로.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의장석에 철수해가지고 본인 좌석에 지금 착석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쩌면 표결에 참석을 해서 148표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작전을 새로 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석 의원들을 공수처 놀리고 이탈표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출석 의원 수를 이제 본인들 몸집으로 늘리고 그래서 과반 이하로 떨어지고. 과반 득표를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148명이 투표하면 75명만 네네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이 투표했다 그러면 101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전을 바꾼 것 지금 같습니다. 무기명으로 보신다. 투표하면 안 됩니까? 인사 투표 이외에는 저렇게 다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래서 네. 이제 좀 배우고 왔는데 연구하고 왔는데 국회 계신 분한테 저걸 이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올려서 예를 들면 여당이 받으면 투표가 한 번 더 이제 안건 투표하기 전에 네. 한 번 더 투표해 가지고 과반 이상 나오면 무기명 투표도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투표 방법도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거 네네. 이것만 무기명으로 하고 기본 원칙은 그렇죠. 예, 안에 들어가서 네네. 이제 찍는 거죠. 네네. 가부 표현하는 거죠. 다른 법은 다 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성영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여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현재 이제 총선 국면에서 여당은 우리 당보다 더 서슬퍼렇게 내부 다른 목소리를 용납을 안 하니 기명으로 하면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통과되겠죠. 그런데 무기명으로 만약에 투표한다면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네. 151석이 아니잖아요. 해봤자 그 방법도 부결되겠죠. 지금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무기명으로 가자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5427번님 문자 주셨었는데 공수처장 임명권은 누가 갖나요? 패단도 꼭 생각해야죠. 이런 문자 주셨고요. 4839번님 그래서 표결되면 통과되는 건가요? 주승용 의원도 반대한다고 하고 좀 불안하던데 이런 문자. 그리고 3820번님 민주당에서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 안 하나요? 강하게 대처를 안 하니까 또 물리적 충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뭐 문자들이 다양하게 왔는데 먼저 의원님 말씀을 좀 주시죠. 지금 잘못된 사실이에요. 공수처장 임명권 누가 갔나요? 대통령이 갔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명권을 누가 가져요?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권은 누가 갔나요?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제 추천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당연하죠. 예, 야당의 그렇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하려면 네. 제대로 좀 공격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고 이거 뭐 자유한국당이 한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법은 게임에 누르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 계속 얘기해요.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1988년도 3월 28일 새벽에 3월 8일인가요? 새벽에 새벽 3시에 네. 문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민정당이 날치기 처리했어요.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다수석을 참여할 것 같았지만 민정당은 125석으로 헌정상 최초의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말을 했으면 팩트의 좋겠어요. 근거가 아니고 그 우리 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좀 혼냈는데
왜 그때 그 선거법을 갖다 밀어붙여가 한 번도 역사상 해본 적이 없다고 네.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님한테 왜 깨지게 만드냐 그러니까 네. 설마 그 88년도 그 군부 독재 시대 때 얘기 꺼낼 줄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화된 이후의 시대에 비교하면 그 시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타협을 하고 대화하고 해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여당이 뭐 소수 야당하고 생존이 급한 야당들하고 사실 꼼수 많이 썼잖아요 이번에. 조대현 위원장인데 예. 또 깨서 제가 죄송한데 예. 제가 88년 예를 든 것은 네. 민주화 이후 지금의 헌법 체계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요. 87년 이후. 그 네네. 이전에 심지어 헌법 개정안조차 4.4.5 입개인도 있었고요. 뭐 더 폭거는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87년 요랑쟁 이후 민주화 이후에 네. 시대를 제가 예를 들었다는 걸 88년도도 말씀드리고. 우리 육사 선배가 대통령 할 때니까 뭐 좋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주장은 최소한 예를 들더라도 YS 이후 그렇죠. 좀 YS 해달라. 이후로 하자는 좀, 거죠. 예. 예, 신상으로 좀 해달라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전두환 노태우 선배 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얼른 분위기를 바꿔서 예. 우리 추미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어요. 이 당대표 경력도 있으시고 5선 의원인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뭐 네. 통과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뭐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또 본인이 소명을 했고 그래서 일단 뭐 저기 청문회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시기가 중요한데 우리 당이 이걸 시간 오래 끄는 것보다는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되고 그다음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부에 저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2004년도 17대 국회를 마치고 네. 홍금이 남았대요. 1억이. 네네. 그거를 어떻게 했냐. 책을 출판하려다가 출판 안 했는데 횡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기부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네. 안 믿더라고 야당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기록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기부했다면. 근데 이제 10몇 년 지난 거니까 추미애 이제 후보자도 가물가물했나 봐요. 근데 네, 네. 나중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백혈병 재단하고 심장병 재단하고 5천만 원씩 기부를 했다. 네. 굉장히 그게 클리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좀 뻘쭘하게 된 거예요. 큰 그 꿈을 이후로. 가지신 분인데 뭐 1억 먹었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 봅니다. 저도. 예, 예. 그래서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오늘 분위기가 조금 별 문제 평소와 없다고 달랐어요. 지금.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네. 공수처를 가지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 후보자한테 공격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한테 뭐라고 할 일이지 장관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국회의원 신분이기는 네. 하지만 네네. 그러면서 헌법적 근거가 없다 공수처가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 학회에서나 이제 논쟁할 수 있는 사안을 네. 청문회장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장관 후보자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여상규 위원장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은 위원장님 없으신 없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굉장히 거친 과정들이 있었죠.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정의당에 가장 큰 이득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뭐 추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른바 군소 정당, 특히 정의당.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추정에 불과하죠.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렵죠, 언론에서 추정하기가. 추정하는 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고 약간 부채의식 이런 거 있고 옛날에 운동 같이 했던 동지들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정당 투표는 이제 정의당에 찍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정의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통점은 문재인 대통령을 다 지지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 투표로 지역구도 민주당 찍지만 정당 투표도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게 실제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법 과정 속에서 네. 없었던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죠? 웬만하면 정의당을 공격하거나 네. 심상정 대표를 공격하거나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자제했었죠, 많이.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 이번 근데 엄청나게 비판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략적 사고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비례민주당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요? 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안 만들어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비례한국당이 망하면 그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순간 재발등을 찔고 쪽박 찰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꼼수로
의석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그 정천 의원께서 주장하셨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군소정당이나 뭐 특히 정의당 등등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의당은 그 소수 정당으로서 어쨌든 이 거대한 양당 체제 하에서 살아남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온 정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당 사람들 보면 이게 참 강단이 있고 또 이 선거 이 제도나 이런 데 대해서 되게 전략이 뛰어나요. 네, 제가 네. 그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한 수씩 민주당 잡는 법 이래가 좀 배우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들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당신들이 가져가는 표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만들길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네.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순간 민주당은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해온 진보의 선명성 뭐 이런 것들 네.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 표가 전부 다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정의당한테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정의당이 의석을 더 많이 얻을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점들을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속으로는 우리가 저 비례 민주당 만들어 가지고 한 석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고 욕심이 나면서도 만들어 본들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 그럼 전략적으로 민주당 비례민주당 만들고 이제 안 만든다고 하시니 네. 정의당하고 앞으로 이제 그 표를 주고 정의당하고 더욱더 손을 잡고 전국을 주도해 나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 보도에서 빠진 걸 제가 첨언해 드리면 네.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있잖아요. 군수정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 표를 잠시 갈 부분이 녹색당이라든가 민중당. 지난번 지방선거 때 녹색당이 약간 돌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이 내심 그런 부분을 더 긴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지지층 있잖아요. 약간 좀 폭력적이면서. 네. 네. 그분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공화당 아니면 기독자유당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공화당과 기독자유당 쪽으로 자유한국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쪽에 터지고 저쪽에 터지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리고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 순간 지역구까지 자유한국당 지역구까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네. 꼼수를 심판하자. 가뜩이나 KBS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보수 야당 심판이 지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집안이 될 것 같다.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순간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례한국당 얘기를 하시니까 이 조사를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반대가 61.6%였고요. 찬성한다는 응답은 25.5%였습니다. 거의 뭐 2배 이상 넘어가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지도부에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여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국 평균이 지금 말씀하신 게 61.6이면 저희 지역구 같은 일산에서는 이게 몇 %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중도층에서는 과연 이 반대가 몇 %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뭐 의원님 잘 쓰는 것처럼 정치 이전에 염치가 있고 도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의와 염치를 생각하면 비례한국당은 당장은 우리가 묘수처럼 이래 보이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한국당 같은 당한테 과연 정권을 맡겨서 수권정당 자격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뭐 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석 만드는 것보다 좀 멀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에서 몇 석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조대원이가 출마하면 단 몇 석이라도 몇 %라도 손해를 본다. 비례 한국당이라는 존재 때문에. 네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1, 2%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참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요. 5% 이내로 승부가 갈린 곳이 57군데입니다. 57분. 비례 한국당을 만드는 순간 효과는 서너 석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네. 분석은. 네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네. 아마 그 10배 정도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자유한국당 비례 한국당은 기왕 만든다고 했으니 멋있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잘. 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CBS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참 지금 오랜만에 권은희 네. 공수처 수장안이 지금 거의 부결됐네요. 거의 부결됐습니까? 네. 아.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숫자가 보고 나오고 있는데요.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숫자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선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지금 와서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 뒷북치는 것 당에서 같고. 김종인 저기 그 의원님 데리고 가가지고 선거 이기고 했잖아요. 그 당에서 먼저 데리고 갔잖아요. 한 번씩. 그 우린 네. 욕 안 하잖아요. 그래. 네. 아니 이거 스피커가 누구냐를 떠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네, 뭐 정착자 등등에서도. 이제 연동형이 되면서 네. 사실은 과반을 독점하는 정당은 이제 좀 이제 쉽지 않아요. 돌풍이 불지 않는 한. 네. 그래서 결국은 협치하라.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 3% 지지를 얻으면 비례대표 한 석을 얻지 않습니까? 네. 3%의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권은희 수정안이 아니고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네, 투표를 네, 한 것 무기명 같습니다. 투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명 투표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느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 즐겁게 들었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검색창에서 정치 정조준 이렇게 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